안녕하십니까. 보험저널 최탁상입니다. 제 업계가 비대위를 구성해서 수수료 강행 저지에 이제 수수료 규제, 규제는 두 가지죠. 판매 수수료 이제 공개, 그다음에 분급, 7년 분급, 신설. 지금까지는 이제 뭐 협의에 좀 응해주라고 해서 TF에 참여를 했고, 이제 국회에도 질의를 국회의원이 강명구 의원인가 질의를 했죠. 금융위원장에. 그리고 금융위원장은 뭐 한번 의논해 보겠다. 뭐 아마 형식적인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참여했던 이제 수수료 TF에서는 실무적인 어떤 협의를 하는 기구이고, 원천적으로 이제 이걸 할지 말지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형식의 모임은 아니기 때문에, 아, 이, 이 실무협의 또는 협회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삼성생명에 대해서 지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 달라고, 마켓 레스트릭션, 뭐 불매운동인데, 불매운동이라는 거는 좀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 입장에서 안 사겠다는 거고, 안 팔겠다는 거라면 불판인데, 불판운동은 개념이 좀 이상하고, 그거를 이제 보이콧라고 아마 표현을 한 건데, 보이콧보다는 약간 우리의 영역, 우리가 판매하는 어떤 시장에 대한 일정한 수준으로 접근을 제한한다 해서 마켓 레스트릭션, 저희 신문사가 만든 개념이에요. 지혜 이쪽도 좋아했고, 그래서 그런 개념 정도로 이제 한 달 하다가, 아,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뜻으로 비대위를 구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금융당국 어제 보도자에 따르면 이미 7년 분급을 보험개혁회의 78개 과제 중에 중요 과제로 선정을 해서 이미 개선 방향을 내놨다는 형식으로 이미 발표를 했어요. 이걸 이제 기정사실화 시키고, 7년 분급은 어, 이제 타협에 불과하고 그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해보겠다, 이런 태세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존의 방식대로 될 일이 아니고, 또 삼성생명이 뭐 개편 당사자도 아닌데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효과도 없고, 또 방향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생존권 위협이 되는 게 첫 번째로 이제 설계사들이겠죠. 설계사 수수료가 뒤로 많이 이연되고, 그리고 7년이라면 뭐 7년을 제가 보기에는 보험 설계사들의 정착률이 1년에 한 반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보험을 팔아가지고 7년에 나눠주면 대부분의 설계사들이 7년까지 근무한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어, 받을 돈이 없어요, 유지수료는. 그러니까 설계사들이 가장 큰 피해고, 물론 이제 설계사를 관리하는 이제 지사장이나 지에 있어는 그, 그 자녀 수를 대부분 이제 주질 않기 때문에, 퇴사를 하면 낙진이 생겨서 뭐 그런 장점은 있겠죠. 장점이 있는데, 받는 수료 자체가 뒤로 많이 이연되니까 설계사 수료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비도 이연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관리자 수수료 이연이 되고, 어, 그러면 예를 들면 설계사는 이연이 뒤로 밀려가지고 받은 만큼 나눠주면 되는데, 여력이 있으면 자기가 일부 선지급을 해서 지급을 하면 되지만, 운영비는 운영비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운영하는데 비용이랄지, 내근 직원 급여들을 갖다가 받는 대로 나눠주면 누가 그게 근무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대규모 이제 대리점 협회, 보험 지혜 협회가 17일, 18일 이제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이 판매 수수료 분급 제도 저지, 설계사 생존권 확보를 위한 비대위를 구성을 결의를 했대요. 그래서 비대위는 위원장이 있고, 누가 위원장 할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2명, 위원 15명, 간사 3명을 비롯해 산하기구, 대외협력, 언론 홍보, 법률 지원단 등 협회와 지회 실무진에서 한 30명이 참여하는 이제 30명 규모의 큰 비대위를
구성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리점 협회가 생기고 난 최초로 비대위를 구성한 것 같은데요. 그만큼 현재 사안을 중요하게 또 어, 위험 생존권에 위협이 엄청 되는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비대위 주장은 현재 추진적인 정책이 이제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현장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생존권 위협을 설계사 생존권 위협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따라 설계사들을 관리하고 또 하면서 먹고 사는 유지가 되는 GA 본사의 또 경영도 굉장히 위태롭게 만들고 또 GA들이 신규약 판매 및 또 고객 서비스 유지 관리에 일정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보험 회사들도 어려워지고 그러면 이 업계의 건전성이 좀 저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겠냐 하면 일단은 설문조사부터 저희 신문 여기 홈페이지 가면 설문조사 저희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저희는 거의 보험 대리점 협회 기관지니까 요거 참여하기 클릭 하시면 설문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문이 좀 길긴 하지만 오늘 수요일까지 지났네. 지났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아마 통계 삽입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자, 설문조사하고 몇 페이지거든요. 자, 반대 이제 서명운동. 그러면 서명운동 시작하면 저희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자간담회 탄원서 제출, 국민청원정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할 거다. 자, 얘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판매 수수료 정보 공개, 최장 7년 분급 지급. 이거는 이제 급격한 또 하나 더 있네. 이제 보험 설계사, 보험 GA 소속 설계사 원래는 보험사 소속 설계사만 해당이 됐는데 GA 본사 전체하고 GA 소속 FP 1200불 적용 등 급격한 수수료 규제 정책이 30만 보험 영업 이내 급격한 소득 감소를 처리하고 생계 유지 어려움을 넘어서 영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답니다. 특히 이제 GA 그 법인들의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 운영비가 1200%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수수료 구조가 일방적으로 개편될 경우에 보험사 대비 이제 불공정한 수수료치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1200%란 건 보험사 설계사 1200%하고 법적으로 동격에 있는 GA를 똑같이 규제를 하는 거죠. 근데 GA는 그 안에 설계사가 있고 관리자가 있고 본사 운영비 있고 이익도 남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보험사 똑같이 위에 관리자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1200으로 똑같이 주든지 근데 이건 안 하면서 이제 GA는 또 FP까지 자기 돈으로 또 더 주는 형태를 막기 위해서 규제한다니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 경영이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설계사를 탈락을 하면 결국은 이제 탈락 설계사들이 기존 고객 관리 잘하니까 유저를 하락이 되고 그러면 소비자 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업 원가 공개와 유사한 형태의 판매 수수료 정보 공개는 보험 소비자가 보험 상품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할 위험이 크다 이거죠. 보험 상품의 가치에 집중을 하지 않고 네가 이걸 팔면 얼마나 남어? 그리고 너 돈 벌려고 나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고 너 비싼 거요 권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왜곡된 인식을 키울 위험이 있다. 그냥 보장의 가치랄지 설계사의 미션, 비전 막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설계자 잡을 고도화시키고 그런 설계사 FP의 미션 하에서 고객 서비스 하도록 만들었던 게 지금까지 쭉 과정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걸 이제 불안전 판매 많이 하고 리베이트 주고 또 설계사의 수수료 위주의 보험 판매 행위 일반 그 커머더티 상품을 팔 때 리베이트 주는 어떤 그런 행위들로 이 설계사의 보험 영업 보장의 가치를 전달하는 순간 직업이라고 지금까지 교육을 받고 왔는데
최근 1년, 2년 동안 완전히 이게 달라진 거예요. 특히 그런 왜곡된 의식 속에서 이제 이런 규제를 하게 된 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규제는 보험 상품 또 보험 설계사의 잡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더 강화시킬 위험이 크다. 그리고 가장 걱정하는 건 이제 그제 우리 기사도 썼지만 돈 그렇게 많이 받아? 야 1년치 내 보험료를 네가 다 가져가? 그럼 나한테 뭔 큰 선물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리베이트 영업 요구들이 이제 더 빈발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더 혼탁해질 가능성이 많다. 이 특히 최근에 감독 당국이 가장 크게 보는 게 이게 리베이트 행위잖아요. 음. 보험 설계사들이 그 많이 돈을 번다고 표현하는 거에 이 직업의 자부심 그다음에 좀 무시를 안 나가려고 할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돈이 많이 번다는 걸 고객들이 알면 여러 가지 압력과 요구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알려지는 걸 되게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걸 공개하는 행위, 월급 통장을 보여주는 행위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은 가장 당국이 지금까지 금기시하고 단속, 정리, 정화시키고 하자는 내용인데 그게 나올 수 있다 이런 거죠. 대형 법인 대리점 보험상품 비성인의 정보 공유는 특히 대리점에 차별적 의무를 부과한다. 왜냐하면 이게 차별적 이 뜻은 뭐냐면 GA들은 보험 상품할 때 3개의 보험사 이상의 상품을 비교 설명하도록 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품만 비교한 게 아니고 야 이거 3개를 비교했어. 그럼 이 상품이 좋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상품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수수료를 알려주면 그 중에 수수료 많은 걸 추천했을 때 고객은 야 너 수수료 많이 받으려고 이게 좋다고 그런 거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수수료를 비교해서 고객한테 보여주겠다는 게 당국의 의도인데 어, 이거 이제 저번에 설명했다시피 다양한 어떤 부작용과 문제를 이제 내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특정 대리점에 차별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전속은 한 개밖에 안 팔기 때문에 비교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다. 지금까지 사실은 이 비교 설명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뭐 40세 남자 대표 연령 기준으로 비교 설명을 하는데 뭐 지금 그러면 실제 가입 연령으로 비교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과 현재 방법이 있느냐? 예?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각 다른 회사 거를 다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보험료를 갖고 거기다 수수료까지 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고 그렇게 안 된다면 대표 연령 갖고 받는 일반적인 수수료도 실제 내가 받는 수수료가 아니니까 더 왜곡 현상이 생기고 억울하겠죠 설계사들은. 자 비대에서는 자, 보험 대리점, 보험 영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도 또 소비자 보호도 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개편안을 만들어 보자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냥 우리 입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다면 균형적으로 다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정리한 첫째, 둘째, 셋째 사항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는 판매수로 정보 공개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며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된다. 판매 수료 정보 공개가 법적 근거가 없나 보네요. 어떤 법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이런 게 있느냐는 뜻인지 실제 이 법적으로 이걸 만들 수 없나 보네요. 자,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무슨 뭐 위반해도 되나? 그럼 법적 근거 없으면 불법이라고 반대를 하는 거네. 자, 특히 보험 자, 법적으로 어떤 논방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찾아봐갖고 우리가 그걸 한번 우리 자문 변호사 변호사한테 써보라 하겠습니다. 보험 상품 비교 설명 확인서에 수수료 정보를 공개하는 부당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지수화 방식 등을 대체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비 지수 비교하는 게 지금 있는데 요거를 사업비 지수는 옛날과 똑같기 때문에 뭐 수수료 지수를 만들려고 그러나 어쨌든 요거 자세히 알면 나중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판매 수수료 분급제 도입은 진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일단 보험 설계사 소득 감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유년 유예 기간을 부여하자. 그리고 초기에는 3년만 하자.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이 2년 정도 지급이 되고 특정 상품은 한 3년까지 지급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1년 늘리자.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5년, 7년 단계적으로 확대하자 이거죠. 제가 예전에 호주 것도 봤는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간을 두고 이제 해보고 그 다음에 또 그 부작용을 보고 또 시간을 두고 몇 년 들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뭐 7년까지 간다 이거지. 근데 왜 원래 그 당국 관료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방식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한 번에 7년 이렇게 하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본인들 월급도 그 이렇게 길게 갑자기 나눠주면 좋겠습니까? 한마디로 그거 똑같아요. 자, 셋째, 이게 설계사들의 월급이고 생활 수단이란 말이에요. 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의 1200% 룰을 적용할 경우에 이제 유지비에서 사용하는 간접 비용이 법인 대리점에서 동일하게 발생한다. 해당 비용을 형평성에 반영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 초년도 청력비료 규제에서도 보면 유지비가 부족해서 인정계산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이제 2차년도 받은 것 중에 자기 돈을 먼저 쓴 건 또 회수해야 되고 1차년도에 GA 본사의 수입으로만 GA들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2차년도에 받은 것 갖고도 또 운영을 해야 되는데 또 얘를 7년까지 이제 늘려놓으면 여기서 또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거죠. 또 설계사 문제는 또 따로 놔둔다 하더라도 근데 그러면 설계사들은 받은 대로 나눠줘 버리면 되는데 어, 아까 얘기했처럼 고정비하고 내근들 월급은 받은 대로 7년 동안 나눠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만든 당국자들도 똑같이 이렇게 이걸로 나눠주고 빚내서 월급 주고 운영비 쓴다 하면 까치해보겠다 뭐 이런 주장하고 똑같아요 이거. 음. 그래서 보험대리점만 왜 보험사 대비 불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강요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보험사들은 FP는 1200 규제하고 나머지는 이 규제 없이 쓰는 거잖아요. 자, 비대위는 업계 입장을 금융당에 전달해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며 금융당 지속적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편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손문에는 뭐 한 3개월 동안 해서 이제 협의가 되면 내년에 곧 시행할 예정이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까지 지혜업계 수수료 규제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급진적인 정책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지혜업계 이야기를 좀 듣고 단계적으로 이게 완만하게 점진적으로 하는 방향들로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